오늘은 필러를 몇 개나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러는 대개 1cc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일 대표적인 필러죠. 하이알루로닉산 계열의 레스틸란이에요. 레스틸란. 아주 제일 먼저 개발돼 있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스웨덴 제조로 돼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아테콜이죠. 이게 아테센스라고 그러는데 아테센스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아테콜과 같은 제재고요. 이 한국 출시 상표가 아테콜입니다. 그래서 아테콜 한번 열어볼까요? 아테콜이 영국 필러죠. 이렇게 한 박스에 2개씩 1cc짜리 2개씩이 들어있습니다. 레스틸렌은 바늘은 2개 있지만 요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뉴라미스, 이것도 영구적인 필러 아니고요. 아까 하이알루론산 계열의 필러고요. 리도케인이라고 되어 있는 리도케인이라는 국소 마취제가 첨부되어 있어서 맞을 때 덜 아프게 한다. 뭐 이런 뜻이죠. 뭐 사실 이거는 레스틸란 보고 따라서 만든 거니까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필러들을 몇 cc나 맞을까? 대략 이 주사기 하나당 1cc 정도, 뭐 0.8, 0.9, 근데 대개 하나당 1cc 정도가 들어있어요. 도대체 이 필러를 얼마나 맞아야 효과가 있을까? 필러를 조금만 맞으면 효과가 있을까? 병원에선 3cc 맞으라고 그러는데 1cc만 맞으면 효과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필러는요, 맞은 만큼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맞으면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약은요, 먹는 약들, 우리가 약효를 위한 그 약들은요, 일정한 용량에 도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유효 용량이 한참 모자라게 먹으면은요, 뭐 약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필러는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약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거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넣으면 넣는 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각 부위별로 얼마나 넣어야지 효과가 있는지 대략 볼게요. 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다량의 필러가 사용되는 부분이 아마 이마일 거예요. 이마는요, 왜 이마를 넣냐면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눈썹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눈썹뼈가 튀어나와 있죠. 이게 남자들한테는 강인해 보이고 어떻게 저는 멋져 보인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한테는 조금 인상이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눈썹뼈와 이 이마뼈 사이의 공간을 이렇게 채워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썹뼈가 상대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눈썹뼈가 상대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이마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볼록하게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그렇게 안 예뻐. 나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 알아요? 에? 그 저기 머리 없는 아저씨들 반짝반짝 하듯이 이마에다가 필러를 넣는 거는 이 굴곡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마 앞쪽을 이렇게 이마 앞쪽을 볼록하게 하기 위해서 뭐 원하면 뭐 그렇게 넣어드리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이 눈썹 뼈 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우리 이 예쁜 아주 조그만 미니 스컬 해골인데 이게 이렇게 예쁘게 성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자연스러운 짱구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는데 필러가 대략 얼마나 드냐, 이마에 대략 이마 필러 10cc.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레스틸란이나 아테콜, 레스틸란이나 아테콜 같은 종류로 대략 1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그거보다 적게 넣으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적게 넣으면 그만큼 적게 나오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약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게 관자놀이에요. 지금 관자놀이라는 게 이렇게 쑥 꺼져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히 꺼져 있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꺼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 아래쪽에다가 필러를 집어넣게 되는데요. 필러를 근육 위에도 집어넣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 관자놀이에는. 그럴 경우에는 좀 울퉁불퉁하다는 거. 그 대신에 근육 아래쪽에 넣으면은요, 효과가 많이 넣어야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깊은 쪽에다 넣으면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 보여요. 사실은 필러 제일 안전하게 맞는 거는요, 깊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맞는 필러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깊이 맞는다는 것은 이 뼈에 가깝게 넣는다는 거거든요. 뼈에는요, 보시다시피 혈관이나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뼈가 사실은 우리 우리 그 얼굴 조직 중에서 가장 신경이나 혈관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뼈에 바짝 붙여서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효과가 많이 넣어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자놀이에 얕은 근육층 위에다 넣는 선생님이 있고 근육층 아래쪽에 넣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근육층 아래 넣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요, 관자놀이 10cc 1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사용하는 데가 앞광대죠. 앞광대도 마찬가지로 앞광대도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앞광대가 쑥 꺼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반드시 뼈에 깊이 넣어야 돼요. 사실 앞광대가 얕게 넣을 수도 있고 깊이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얕게 넣으면 웃을 때마다 마치 무슨 달걀을 문 것처럼 사탕을 문 것처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얕게 넣으면 그게 얼굴 표정근 위쪽에 있고 얼굴 표정근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으려면 없어야 되거든요. 바짝 이 뼈에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뼈에다 바짝 넣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는요, 필러가 나이 들면 처질까요? 안 처지는 걸 방지할까요? 필러 자체가 무게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처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깊숙하게 뼈에 붙어있게 넣어야 돼요. 뼈로부터 먼 데다가 넣으면 그건 다 나중에 처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광대에다가는요 대개 3 내지 4cc 정도, 이 정도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앞광대. 그리고 이제 많이 하시는 데가 팔자주름이죠. 팔자주름은요, 다른 것들은 다 깊게 넣어요. 깊게 뼈에 바짝 붙여서. 그런데 팔자주름은요
팔자주름은요, 깊게 넣으면 주름이 안 없어져요. 그쵸? 깊은 층에다가 주사를 넣으면 주름은 하나도 안 없어져. 아까 제가 이마 주름 없애려고 넣는 거 아니죠? 또 관자놀이 주름 없애려고 넣는 거 아니에요. 앞광대도 주름 없애려고 넣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주름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팔자주름만큼은 주름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얕게 넣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특히 팔자에 칼주름 있죠. 팔자 칼주름, 아주 우리가 칼로 오린 것처럼 이렇게 나는 입가 옆에 있는 주름 있잖아요. 이거는 아테콜 같은 거 맞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녹을 수 있는 하얄루론산 계열의 필러를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주름도 또 생기죠? 그럼 다시 맞으시면 돼요. 그런데 영구 필러를 맞으시면은요, 주름은 또 생겼지만 필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계속 거기다가 필러가 쌓이게 되는 거죠. 주름은 또 생기니까. 팔자 주름은 또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또 생기거든요. 그러나 팔자 주름의 위쪽 부분엔 아테콜 맞으셔도 돼요. 대략 이때 들어가는 필러가 대략 한 4cc, 요거 나눠서 2cc, 2cc 이렇게 들어가요.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주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보통 평균 정도의 성인 용량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데가 턱끝이죠. 턱끝은 원래 저는 보형물을 권해드려요. 보형물이 비용도 저렴하고 또 수술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턱끝 보형물, 실리콘 보형물, 또 고어텍스 쓸 수도 있고, 이거 고정한다는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고정 안 해도 잘 고정돼요. 이렇게 무슨 나사 같은 거 박지 않아도, 나사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아도 잘 고정돼요. 이거 수술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건 잘 고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싫어서 난 그냥 주사 맞을래요. 그러면 뭐 맞으셔야죠. 여기 4cc. 여기도요, 반드시 뼈에다 바짝 붙여 넣어야 돼요. 뼈에다가 마치 보형물처럼, 보형물이 뼈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흔들려서 못 쓰죠. 이렇게 주사를 놔줘야 돼요. 이렇게. 얘가 예전에 제가 무슨 화성인 바이러스인가 어디서 남자분인데 성형 많이 했다고 나온 분이 있어요. 뭐 화성인 바이러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여기 턱끝을 잡고 이렇게 자기는 여러 군데를 많이 해가지고 잘 안다고 그러면서 턱끝을 막 이렇게 움직여요. 턱끝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동그란 게 잡혀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필러나 보형물은요, 움직이면 안 되죠. 깊이 들어가 있어야죠. 깊이 들어가서 살은 움직여도 필러나 보형물이 만져져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필러는 뼈를 흉내내야지 살을 흉내내면 안 돼요. 필러는 바깥에서는 젤리 형태지만 들어가서는 딱딱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변하고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고정도 되는 거고, 그게 살 중간에 떠 있으면은 다 몽우리처럼 만져진다고, 몽우리 혹처럼 만져진다고요. 그러니까 뼈에 바짝 붙여서 뼈를 흉내내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데가 코죠. 코는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대개는 1.5cc에서 2cc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간혹 콧날이 많이 낮은 경우에는 3cc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간을, 이마 말고요, 미간만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미간에 주름 생겨서 내천자 주름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대략 한 2cc. 그리고 입술 많이 아시죠? 입술에는 기본이 한쪽에 한 1cc 정도 하는데요. 좀 많이 넣을 때는 2cc 정도 하는데 입술을 필러 넣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입술에는 원래 주름들이 있잖아요. 그 주름이 필러를 넣으면 넣을수록 펴지죠. 그럴 거 아니에요. 주름이 입술에 있는 주름들이 볼륨이 늘어나니까 이게 펴지겠죠. 이 주름이 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왜 풍선을 바람 빠진 풍선은 무광이죠. 광이 안 나죠. 근데 바람을 넣으면 풍선이 어떻게 돼요? 빛이 반짝 나는 유광이 되죠.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도 필러를 넣으면 점점점 번들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치게 주름이 없어지면서 번들거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무광이라는 게 바로 그 아주 잔주름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유광이라는 건 주름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 반사를 하지. 그러니까 필러를 입술이고 피부고 너무 많이 넣으면 번들번들해지는 이유가 바로 잔주름을 펴기 때문에 그런데, 잔주름은 우리 얼굴의 피부 톤을 나타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많이 맞으면 안 되는 게 또 필러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미대교 많이 맞으시죠? 눈미대교는 당연히 1cc 이하죠. 뭐 대개 한 0.5cc 이내로 들어가고, 많이 쓸 때는 뭐 1cc도 써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많이.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이 필러를 얼마 넣는지, 얼마나 필러를 넣어야 되는지를 대략 봤는데요. 그러면 이건 10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이거 꼭 다 안 맞으면 효과가 없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 있어요. 넣는 만큼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성인들 중에서 최대한 용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내려오고 녹아서 사라지고 그 레벨이 줄어들지만 어쨌든 이 정도가 최대의 용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들이 있잖아요. 살들이 여기까지는 소프트 티슈, 연조직, 여기까지죠. 그리고 여기는 하드 티슈, 뼈죠, 뼈. 우리 인체는 뼈하고 연조직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뼈에 연조직이 붙어 있잖아요. 필러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필러는 어디다 놔야 될까요? 필러는 이 자리에 놔야 돼요. 뼈하고 연조직의 경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뼈에는
신경이나 혈관이 가장 없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해. 깊지만 가장 안전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필러는 들어가면 딱딱해진다고요. 마치 축구공이 딱딱해지듯이 축구공에 이 공기를 넣었는데 왜 딱딱해? 축구공이라는 공간 안에 더 많은 공기를 넣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여기에는 필러를 위한 공간은 애당초 없었죠. 근데 주사를 넣어서 필러를 강제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주변하고 압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팽압이라고 해요. 팽압. 그래서 필러는요, 들어가면 딱딱해져요. 그거는 바깥에선 이렇게 말랑말랑해 보이지만 들어가면 다 딱딱해져. 그래서 소프트 티슈, 이 연조직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뼈를 흉내내야지. 그러니까 여기 존재하면 뼈인 줄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되고, 또 이 연조직의 이 구성이 그대로 잘 유지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얕은 층에다 자꾸 넣게 되면 말이죠, 바깥에서 다 보이는 거지. 바깥에서 다 바깥에서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서 드러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풍선을 불었을 때처럼 유광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바깥에다 넣느냐? 많은 선생님들이 바깥에다 넣어요. 첫 번째, 조금만 넣어도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이야. 그죠? 조금만 넣어도, 깊이 넣으면 꽤 많이 넣었는데도 티가 안 나. 근데 조금만 넣어도 티가 나니까 얕은 층에 넣어요.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기에 바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깊이 넣었더니 선생님 이거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도 듣고 막 그러니까 이거 얕게 넣으면 효과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넣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주름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주름 같은 게, 골짜기가. 이 깊이 넣으면 주름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인디안 주름이거든요. 인디안 주름. 인디안 주름은요, 기본적으로 얕은 층에 있는 함몰이고 주름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층에다가 필러 아무리 놔봐야 효과가 없죠. 그래서 얕은 층에다가 놔서 효과를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 얼굴 표정근 위라는 거예요. 그럼 웃을 때마다 마치 거기 살에 무슨 달걀 하나 사탕 문 것처럼 움직이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딴 선생님 중에서 인디안 주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인디안 주름은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딜레마들이 있는 거죠. 얕게 넣으면은 조금만 넣어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깊게 넣으면 상당히 많이 넣어도 효과가 약해. 그러니까 자꾸 얕은 층에 넣고 싶은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얕은 층에 넣으면 염증이라든지 굴곡이라든지 또 표정 왜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사실 인터넷에서 말이죠, 인터넷이 아니라 연예인들 중에서 저 사람 성형해서 너무 이상해졌어,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냥 주사 맞은 거예요. 실제로 정말 수술이 이상하게 잘못된 거 말고는 말이죠, 대개는 얼굴에다가, 특히 얕은 층에다가 주사나 또 지방 주입도 마찬가지예요. 얕은 층에다 하면 얕은 층에다 하면은 그거 아주 제일 티나게 쉽게 성계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필러 시술을 원하신다면요, 얕은 층에다 해라. 깊은 층에다 해라. 저도 헷갈리네요. 깊은 층에다 하고, 잔주름을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인디안 주름 저는 반대하고요. 팔자 주름은 해도 돼요. 팔자 주름은. 또 입술에다 맞대 입술이 정말 유광이 되도록 빵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좀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은요, 사실 필러를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하면
의외로 안전하게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